시청에 하계 연구사님이신데 국가유산과 팀장님 설명을 세계유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듣고 그다음에 공주 거쳐온 버스 타신 분들은 식사를 하러 먼저 나가십니다. 한동안 60명 식사할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공주 버스 타고 오신 팀은 식사를 하러 나가셔야 돼요. 11시 50분에 예약을 해놨으니까 버스를 타세요. 그렇게 하시고 유성 버스 타고 오신 분들은 여기서 해설사분들의 안내를 따라서 박물관을 전체를 투어를 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점심하러 가시고 그 다음에 먼저 점심하러 가신 분들은 1시까지 여기 다시 오십니다. 그러면 이 박물관을 다시 투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적들은 실제 유적들은 제가 그 다음에 두 팀 합류해서 설명하러 다니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순천시청에 국가유산 팀장님이신데 특별히 오늘 휴일인데 여러분도 오신다고 하니까 이렇게 나오셨어요. 그래서 설명을 좀 듣도록 강사님으로 모시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 서만철 총장님께서는 사실 우리 세계유산이라든지 이런 데 각별하게 관심이 많으셔서 예전부터 백제 역사지구라든지 이런 세계유산 업무도 보시고 또 학교에서 행정도 하시고 최근에는 우리 기독교 유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는 것에 책임자를 맡고 계십니다. 아마 2030년 목표는 2030년까지 해서 대한민국에서는 처음으로 우리 기독교 유산이 세계 유산이 등재가 되게끔 하겠다. 그런 큰 뜻을 갖고 지금 마지막 공사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 기독교 유산의 세계 유산 등재를 목표로 했을 때 하나의 요즘 그 꿈처럼 된 게 보통 우리 기독교 신앙적인 관심이신 분들은 성지순례를 어디로 가실까요? 이스라엘로 가시죠. 앞으로는 총장님 꿈이 그러실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으로 성지순례를 오는 그런 지역을 우리나라의 몇 곳을 이렇게 잘 가꾸어내는 것이 아마 총장님이 갖고 계신 꿈이신 것 같아요. 저희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도 많이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순천시청에서 지금은 국가유산이라고 합니다만 옛날에는 문화재 그 업무를 한 20년 동안 지속적으로 봐왔던 직원입니다. 그 하면서 우리 총장님하고 인연이 됐고 기독교 유산하고 인연이 됐습니다. 순천은 타 지역에 비해서 유산이 많기도 하지만 그 유산을 잘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벌써 2개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불교 유산인 산사 항구의 산지 승원으로 선왕사라는 사찰이 등재가 되어 있고요. 2018년에 등재가 되었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2021년에 한국의 갯벌로 해서 저희들이 전국에 있는 5개 지역의 갯벌을 묶어서 또 이렇게 세계유산으로 등재를 했습니다. 아마 이 세계유산의 개념 속에서 자연유산과 문화유산을 둘 다 가지고 있는 도시는 우리 순천하고 아마 고창이 있을 겁니다. 고창을 아시면 그 고인돌 유적이 또 있어요. 그 갯벌하고. 그래서 그걸 갖고 있고 또 순천은 잠정목록이라고 해서 세계유산을 등재하기 위해서는 먼저 거쳐가야 되는 그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 과정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나간업선이 하나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발걸음을 띄었습니다만은 우리 한국의 기독교 유산들이 아마 세계유산 등재에 큰 발걸음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에 우리나라에서 세계유산과 관련된 큰 행사를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세계유산 등재를 결정하는 행사를 부산에서 해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열리게 되는데 아마 그거 하기 전에 우리 기독교 유산이 아마도 그 세계유산의 발걸음을 하기 위한 잠정 목록에 이제 올리시려고 막 부단히 지금 노력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쪽 다니시면서. 저희들이 순천에 오셨으니까 우리 순천 이야기를 좀 드리자면 순천이 참 재밌는 도시입니다. 재밌다는 게 제가 말씀드린 어떤 종교적인 관점에서도 불교 유산과 기독교 유산 이런 것들이 사실은 복합적으로 아주 잘 정착된 도시입니다. 순천이라는 도시는 성방사와 서방사라는 큰 절이 있습니다. 사찰이. 이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큰 사찰의 불교의 유산을 갖고 있고 또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계신 이곳은 1913년도에 우리 선교사님께서 이쪽에 와서 정착을 하셔서
하나의 순천 성교구를 만들어주셨다고 하세요. 그 두 개의 유산들이 잘 결합되어 있으면서 또 잘 이렇게 좀 융합적으로 잘 이루어져 있는 도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기독교 박물관이 2012년인가 만들어졌거든요. 이 박물관을 만들 때도 어떤 한쪽에 쏠림이 있는 게 아니라 순천에 있는 모든 종교인들이 같이 모여서 이 유산을 잘 가꾸고 우리들이 남겨둬야 될 유산으로 이렇게 챙겨보자 해서 만들어진 게 이 박물관입니다. 그리고 이제 선교사님들이 오셨다가 다 떠나시고 난 이후에는 이곳들이 어떻게 이용이 되고 있냐면 학교, 이제 우리 순천에 있는 대표적인 학교가 매산고등학교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매산고등학교, 매산여고, 매산중학교라는 이 학교 법인과 또 하나는 여러분 여수 애양원 많이 들어보셨죠? 손양원 목사님과 관련된 이제 그쪽이 관리하고 있는 유산들이 복합적으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마도 저희 쪽이 갖고 있는 중요한 특징은 이제 그 총장님께서 연구하시고 그런 결과물을 보면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사실은 호남에 4대 성교구가 있는데 가장 늦게 만들어진 성교구가 순천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가장 완벽하게 남아있다고 그걸 연구를 하시더라고요. 이 학자들이. 저는 이제 학자들이 이제 그런 연구를 해놓은 걸 가지고 저희들은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순천은 이런 중요한 유산을 갖고 있는 곳입니다 하고 저희들은 이제 자랑만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연구자들이 해놓은 것들을 가지고 저희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고, 예, 순천을 간단하게 좀 더 소개하자면, 여러분 순천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뭔가? 순천만이 떠오르신가요? 아니면 순천만 국가정원이 떠오르신가요? 국가정원이 먼저 떠오르시죠? 사실은 순천이라는 도시가 예전에는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순천 그 고추장 막 이렇게 순천이라고 하면 고추장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고추장은 순창인데요. 저희들도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우리 국내에 있는 사람들한테 알려졌을 때 이 인지도를 가졌던 게 사실은 순천만 국가정원 박람회라는 걸 하면서부터 순천이라는 도시가 딱 올바르게 순천으로 이해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순천만 국가정원도 그 모태는 사실은 저기 순천만이었습니다. 순천만에 가면 습지가 있거든요. 그 습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내고 했던 그 공간이 순천만 국가정원이거든요. 이 순천만 국가정원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는 계속 이렇게 순천만도 알려지고, 사실은 국가정원에 찾아오셨던 분들이 이제 우리 박물관도 찾아오시고, 이제 순천이 어느 정도 이렇게 정착이 된 것 같아요. 순천이라는 도시가. 저는 그래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총장님하고 인연을 맺으면서 제가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 게 하나가 있는데, 순천을 찾아오실 때 항상 그 총장님은 이제 우리가 안내를 해드리기도 하지만 본인이 갖고 있는 그 순천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직접 해주시려고 많이 직접 공부를 해가지고 오시더라고요. 저는 보통 보면 해설사들한테 많이 맡기지 않습니까? 해설하시는 분들한테. 이 총장님은 오셔가지고 이 본인이 알고 있는 유산의 가치라든지 의미들을 직접 전달하기 위해서 이 노력하시는 것들 보고 제가 깜짝 놀랐고요. 이제 앞으로 혹시 이거 절대 짜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제가 여기 총장님은 한 2014년인가 15년도인가 처음 알게 됐는데, 그때는 순천에서 갑자기 찾아오셔서 나 기독교 유산을 가지고 세계유산 뭐 그런 거 하는데 학술대회를 한번 해보고 싶다고, 저도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 찾아와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것 같습니다 하면서 이제 저분이 누구신데 도대체 와서 순천에 세계유산을 순천 사람들이 한다는 게 아니라 갑자기 순천에 계신 분이 오셔서 이렇게 하시는 처음에는 이게 걱정스러웠어요. 근데 이 우리 기독교 유산을 바라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산을 어떻게 외국에다가 이렇게 소개하고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것들에 대해서 총장님이 가지고 계신 생각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뒤부터 저도 총장님 팬이 돼서 총장님이 어떤 일을 하실 때 항상 도와드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저도 짜고 한 건 아닙니다. 그러고 있어. 이 박물관이 2012년에 만들어졌는데, 처음에는 이 박물관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근대 유산들이 남아있는 곳을 그냥
투어하듯이 이렇게 찾아볼 수 있는 길을 만들고 이러려고 처음에 이 산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하다 보니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하나에 묶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박물관을 짓게 됐고 이 박물관 속에서 순천이 갖고 있는 기독교와 근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주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갑자기 영상이 또 이렇게 돼 있네요. 네, 이쪽에 대표하신 아니 풀란 이야기가 아니라 영상을 딱 정리를 시켜놨는데 두 분이 계신다는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순천의 저기 선교사의 대표적인 후손으로 지금 이요한 선생님이 이쪽 그 선교부의 후손이십니다. 선교사분의. 네, 그래서 대중적인 인지를 갖고 있고, 그다음에 최승욱 씨도 저기 우리 기독교 신앙을 갖고 계신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매산등이 좋아서 이 매산등의 이야기는 영상을 이분들이 찍으셨거든요. 아마도 여러분들 오늘 이제 간단하게 이야기 들으시고 곳곳을 한번 다녀보시면 아 이래서 총장님이 순천을 한번 가자 그랬구나 한번 그런 걸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보통 기독교 유산에 갖고 있는 박물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보통 어디에서 관리를 하나요? 보통요. 보통 보면 교회에서 관리를 하고 학교에서 하죠. 근데 전국에서 유일하게 자치단체가 이렇게 기독교 유산을 관리하는 데는 순천밖에 없습니다. 이 박물관을 지어서 참 독특한 도시입니다. 근데 그것을 또 인정할 줄 아는 곳이고요, 시민들도. 네, 그 정도로 이렇게 조금 발전되어 있고요, 순천이 그 생의식적인 측면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해서 잘 풀어나가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보면 저희들은 학교도 그렇고 이 유산을 갖고 있는 소유자들하고 순천시하고 아주 협업을 잘합니다. 협업을 잘한다는 게 뭐냐면 순천시가 그분들이 갖고 있는 사적 재산권에 대한 것을 인정해주면서 저희가 관리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저희들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관리라는 게 뭐냐면 그냥 재산을 갖고 있지만 사실은 거기에 내가 살지 않고 뭐 하지 않으면 문 열기도 힘들고 딱 우리는 가둬놓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유산의 소유자들이 그 문을 열어주면서 순천시에서 이런 것들을 잘 관리를 해주라 해서 저희들은 사실은 관리자적인 역할을 지금 순천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마 조금 있다가 이제 박물관 보시고 애양원 옛날에 애양원 원장님이 사셨던 사택지라든지 그런 데 가보시면 깜짝 놀라고요. 그래도 나름 이제 뭐 세종이나 이런 데보다는 도시는 아니지만 이것도 도심이거든요. 도심인데 그 안에 들어가면 도심의 어떤 공간보다는 정말 선교사분들이 오셔서 이곳에서 하는 것들을 공부하고 이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셨던 그런 공간들이 어떻게 조성되어 있나 네, 그런 것들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네,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세계유산을 등재하기 위한 조건으로 우리 총장님이 4가지인가를 딱 저희들이 조건으로 내세우시더라고요. 이게 이제 그 선교부에 대한 이야기들을 표현하시는데 먼저 교회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또 교육이다. 학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의료. 또 하나가 뭔가요? 그러니까 주거지도 있어야 되지만 사실은 선교사들의 삶의 공간들이 조성되어 있어야 되고 그 삶의 공간 속에서 사실은 이제 또 돌아가시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요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심은 축을 갖추고 있는 곳들이 아마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라는 그런 이제 결론을 내셨던 것 같아요. 많은 연구하셨던 분들이. 아마 순천인데 그런 조건들을 다 갖추고 있고 해서 그런 것들을 잘 풀어내는 작업들을 지금 총장님하고 저희들이 우리 충청도에서 오셨으니까 또 충청도 이야기를 해줘야죠. 순천, 그다음에 순천 여기 전라도의 목포, 그다음에 또 광주 이 세 곳 하고 여러분 공주, 그다음에 청주, 그다음에 전주, 김제, 그다음에 여러분 저기 대구 가보셨죠? 대구 지금 이 8곳이 모여가지고 세계유산 등재를 올 발걸음을 올해 6월인가 첫 디뎠습니다. 근데 이 8개에 있는 자치단체를 다 총괄하시는 게 이제 총장님이 그 역할을 해주고 계세요. 해주고 계시는데 조금 이제 저희들도 총장님한테 막 빨리 해주세요, 빨리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는 있는데 좀 쉽지는 않더라고요. 이 8개에 있는 유산들이 모여서 아마 저희들이 볼 때는 세계유산의 등재라는 것이 그
뭐 남아있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잘 지켜가고 보존하고 활용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 그냥 문화재 하면 머리 아프죠.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왜냐하면 옛날에 서울 어디 갔는데 아파트 지었는데 막 그거 아파트 허물으라고 그러고 막 집 지어놨는데 뭘 허물어 막 이런 생각도 드시고 근데 문화유산은 사실은 그 일반적으로 사람들 머릿속에 그리 이해되고 있는데 그런 것이 문화유산이 아닙니다. 문화유산은 사람들과 여러분들과 같이 공존하고 숨쉬는 게 문화유산이지 이렇게 괴리를 갖고 있는 따로따로 개념을 갖고 있는 게 문화유산이 아니거든요. 예, 저는 항상 어떤 분들한테 이야기하는 게 문화유산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좀 회피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혹시 집에 뭐 좋은 거 하나 갖고 있으면 그게 문화유산이 돼서 또 관리받을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좋은 거 갖고 있다고 그냥 나 혼자 보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문화유산은 모든 사람들한테 보여주면 더 좋은 효과가 납니다. 그리고 혹시나 집에 좋은 성경책 갖고 계시면 박물관 갔을 때 기증 좀 해주시고 우리 박물관에 기증해 주셔도 좋습니다. 제가 꼭 그 앞에다 물 하나 써놓겠습니다. 근데 많은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이제 순천에 오셨으니까 순천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이제 간략하게 해드렸습니다. 뭐 송방사나 서남산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은 조금 안 맞을 것 같고 여기 오시면 우리 매산등 이쪽 한번 돌아보시고 그다음에 순천만 국가정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들의 최종적인 우리 순천의 최종적인 목표는 그겁니다. 예전에 1913년에 순천 성교구가 만들어졌듯이 순천을 중심으로 해서 여수, 광양, 구례 이 순천을 포함해서 이런 성교구들이 하나의 그 유산으로서 만들어지기도 하고 또 오늘처럼 이렇게 성지순례에 오시는 분들이 함께 지역을 찾아오실 수 있는 그 공간을 만들어가는 것들이 저희들의 큰 목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한번 순천을 와봤으니까 순천을 다 알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음에는 가족끼리도 한번 이렇게 박물관도 한번 방문해 주시고 또 친구들끼리도 한번 와주시면 저희들이 총장님 이야기 하시면 저희들이 더 잘 모시겠습니다. 제가 두서없이 말했는데 간단하게 여기서 끝내고 선물 주신다는 거. 아니 근데 이제 선물은 저희가 간단하게 총장님 드려서 동기 씨 선물 좀 저희들이 간단한 선물입니다. 저희들이 뭐 선물을 크게 준비하지는 못했고 그래도 순천에 왔다는 그 의미를 담을 수 있는 기념 정도 그 정도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 과장님께서 이제 준비해 주셨는데 사실은 우리 공무원한테 선물 받는 게 굉장한 일이에요. 우리 순천 보면은 사실 루미퉁이가 순천을 대표하는 캐릭터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라든지 해서 하나씩 이렇게 나눠 드릴 수 있게끔 저희들이 좀 크지는 않습니다만 준비를 해가지고 우리 총장님께 드려가지고 이따가 가실 때 하나씩 우리 사무장님 순천 그 인구가 총 얼마나 제가 간단하게 질문 받겠습니다. 순천이 기독교 지금 그중에 비율이 얼마 정도 됩니까? 기독교가 지금 이 순천이 복마율이 높은 도시입니다. 지금 한 34% 정도 되고요. 지금 순천이 인구가 27만 한 8천 정도 될 거거든요. 근데 실제 거주 인구는 28만이 넘는다고 합니다. 30만에 가까워. 왜냐하면 여수라든지 광양이라든지 이쪽에 주소지를 두고 있지만 삶의 공간은 순천에서 두고 있는 아파트 사업을 해갖고 순천에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이 주택 지금 개발을 해서 실패가 된 적이 없습니다. 복마율도 34%는 상당히 높은 편이거든요. 근데 이 박물관을 찾는 사람들은 제일 많이 오시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아닙니다. 서울에서 제일 많이 옵니다. 그 다음에 부산에서 많이 옵니다. 그 다음이 이 전라도 쪽이에요. 우리 지역입니다. 저희들도 참 거기에 대해서 고민스럽기도 하고 저희는 저희 지역인 사람들이 제일 많을 줄 알았는데 서울 분들이 제일 많이 오시더라고요. 통계를 내보면. 오늘도 이렇게 찾아주시니까 또 여기 뭐냐 방문객에서 외국 분들이 이렇게 많이 오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북한산도 19경이라고 공주 팀은 우리 강민식 여기서 공주 팀 그리고 버스 타고 그 거기 있죠. 청수정. 거기 11시 50분에 식사 예약돼 있습니다. 식사하시고 1시까지 그리고 청수정도 여러분 일반 식당이 아니고 우리 순천시가 이 도심에 있는 지금 이런 공간처럼 이 도심의 변화를 만드는 도심 재생 사업으로 시민들하고 같이 만들어낸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민간인이 이렇게 사업처럼 이렇게 식당을 해서 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그 마을 주민들, 그 공동체가 하는 공간이거든요. 팀장님이 추천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드시면 괜찮으시죠? 수고하셨습니다.